어느 날 아침, 당신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곧 지워집니다. 아이의 아침을 챙겨야 하고 출근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봅니다. 한때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서로 말없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부부간의 소통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돈, 신뢰, 애정? 모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에 말이 필요해? 그냥 알아서 이해해야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부부관계를 망치는 대화의 패턴을 살펴보고 소통의 방법을 바꾸는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언제부터인가 소통이 어려워진 그 사람. 한숨이 먼저 나오는 그 사람. 만약 지금 당신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지영 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고 아무리 피곤해도 몇 시간씩 이야기 나누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남편과 나누는 대화는 고작 이 정도입니다. 밥 먹었어? 응. 애 숙제 봐줬어? 응. 말은 있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하자. 하지만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대화? 피곤한데 그냥 쉬자. 그 순간 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대화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걸. 그날 밤 지영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우린 이제 끝난 걸까?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은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큰 싸움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작은 무관심들이 쌓여서 생기는 겁니다. 당신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예전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데 대화가 어색해지고 피곤해지고 결국 멀어지고 부부관계에서 소통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오해가 쌓이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결국 넌 왜 맨날 그런 식이야? 난 이제 지쳤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소통이 단절된 부부들이 어떻게 다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대화의 문제. 지영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많은 부부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이 어려워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부터 들어줘. 내가 얼마나 힘든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생각이 가득하면 상대방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의 실험을 해볼까요? 다음 중 어느 말이 더 기분 나쁠까요? 첫 번째, 당신은 맨날 늦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두 번째, 당신이 늦을 때마다 난 걱정돼. 무슨 일 있었어? 같은 상황이지만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비난이고 두 번째 문장은 공감입니다. 많은 부부가 첫 번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대화가 싸움으로 변해버리죠. 이제 다시 지영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지영 씨가 선택한 변화. 지영 씨는 고민 끝에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을 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자기야, 요즘 힘들어 보여.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런데 지영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맨날 피곤하대. 나랑 얘기하기 싫은 거 아니야?
이렇게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나도 좀 외로워. 자기랑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그러네. 우리 요즘 대화가 없긴 하지. 작은 말 한마디로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할 때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신도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나요? 비난인가요? 아니면 공감인가요? 당신이 먼저 변하면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소통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부부관계를 바꾸는 대화의 기술.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말이 반복되면서 결국 상처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대화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 오늘 하루 어땠어? 남편 별거 없어. 그냥 피곤해. 이 말 속에는 사실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라는 마음이 담겨 있고, 남편은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 좀 쉬고 싶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숨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내 맨날 피곤하대. 나랑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싫어? 남편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좀 쉬자니까. 아내 나는 대화가 필요해. 근데 당신은 피곤하다는 말밖에 안 해. 남편아,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좀 조용히 하면 안 돼? 결국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내는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남편은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질문이 방식 바꾸기. 오늘 하루 어땠어? 대신 오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관심을 표현하는 질문이 됩니다. 남편이 별거 없어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대화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감정 전달 방식 바꾸기. 왜 나랑 대화를 안 해? 대신 당신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넌 맨날 그래 대신 나는 이런 점이 아쉬워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 반응하는 방식 바꾸기. 남편이 피곤해라고 말할 때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되묻는다면 단순한 피곤함 뒤에 숨겨진 감정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피곤함이나 짜증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서 공감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당신은 평소 배우자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나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기보다는 대답할 준비를 먼저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우자가 말할 때 내가 먼저 반응하는 방식부터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관계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부부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작은 변화만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배우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통을 막는 결정적인 말버릇, 그리고 대화의 전환점. 부부 사이의 대화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익숙해지고 말투에도 감정이 실려버리면 사소한 말 한마디도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 부부관계를 해치는 말버릇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넌 맨날 그래. 이 말은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넌 맨날 늦어.
넌 맨날 말이 없어. 넌 맨날 나한테 무관심해. 이런 표현을 들으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억울하고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안 표현. 오늘도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요즘 대화가 줄어든 것 같아. 나는 우리 대화 시간이 소중해. 비슷한 의미지만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됐어. 말 안 할래. 이 말은 상대를 단절시키는 표현입니다. 됐어라고 하면 상대방도 말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대화가 멈추고 오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대안 표현. 지금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정리가 안 돼. 조금만 진정하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대화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게 왜 문제야? 배우자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반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상대방에게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안 표현. 그게 많이 힘들었구나. 좀 더 얘기해 줄래?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볼까요? 혹시 이런 말들을 무심코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대화의 전환점을 만드는 법. 부부 사이에서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의 말을 반복해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오늘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아, 그래? 나도 오늘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쉽게 끊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보다 내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랬구나. 어떤 일 있었어? 이 한마디만으로도 배우자는 더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말에 맞장구 치는 것입니다. 예시. 배우자 오늘 너무 피곤해. 나 그랬구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배우자 요즘 일 너무 많아. 나 많이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면 배우자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실천적 방법. 부부간의 소통은 단순한 대화의 기술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의 작은 말과 행동에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견디다가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나는을 주어로 말하기. 부부 싸움에서 가장 흔한 패턴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넌 내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볼까요? 나는 요즘 우리 대화가 줄어들어서 좀 외로워. 나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나는을 주어로 하면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배우자의 좋은 점보다 단점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자주 표현합니다. 오늘 저녁 준비해줘서 고마워. 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이런 작은 감사의 표현이 부부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혹시 요즘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한번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 물리적 거리 줄이기. 감정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화법을 바꿔도 함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소통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천해 볼까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 갖기, 주말에 함께 산책하기, 잠들기 전에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누기.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꿉니다. 네 번째,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때로 우리는 내 감정에만 집중하느라 배우자의 입장을 놓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 후 말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어서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나랑 얘기 안 해? 대신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대화가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 이것이 부부관계의 갈등을 줄이는 열쇠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너니 아니라 나는을 주어로 말하기. 배우자에게 감사 표현하기. 물리적 거리를 줄이기.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이 모든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당신의 부부관계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특별한 대화법. 지금까지 우리는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기본적인 대화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부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지려면 더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단순히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의 대화 나누기. 부부 사이의 감정이 멀어질 때 한 가지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을 떠올리는 대화입니다. 부부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대화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 우리가 함께한 여행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은 어디야? 내가 언제 제일 사랑스럽다고 느꼈어? 이렇게 질문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이 떠오르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부부관계가 삭막하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이 질문 중 하나를 배우자에게 던져보세요. 두 번째,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기. 부부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화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밥 먹었어? 오늘 회사 어땠어?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지만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루고 싶은 게 있을까? 나중에 우리 둘이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우리 아이들이 독립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대화는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함께 미래를 계획하면 부부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감정의 대화하기. 일반적인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대화는 다릅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깊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배우자에게 그냥 아 그래? 라고 반응하는 대신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 내가 뭘 해주면 도움이 될까?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어? 이렇게 감정을 묻는 대화를 하면 배우자는 더 깊이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해결책보다 공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일 있으면 나라도 속상했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느낄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말 한마디가 배우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 활용하기. 배우자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같은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작은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도움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이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뭘 하면 당신이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껴? 내가 표현하는 사랑이 당신에게 잘 전달되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로도 서로의 사랑 표현 방식이 달랐다는 걸 깨닫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바꾸는 것은 대화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화법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기억의 대화로 긍정적인 감정 떠올리기. 미래의 대화로 같은 방향 바라보기. 감정의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사랑의 언어를 활용해 애정 표현하기. 이 대화법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가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부터 어떤 대화를 시작해 볼 건가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부부 관계를 오래도록 행복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한 마지막 조언. 우리는 오늘 부부 관계에서 소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서로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작은 대화의 변화만으로도 부부관계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부부관계를 오래도록 행복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부부관계의 핵심은 소통이다. 부부싸움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감정만 먼저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서는 이해받는 것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말을 먼저 들어주기, 감정이 아닌 사실로 이야기하기, 비난이 아닌 나를 주어로 표현하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소통의 방식이 바뀌고 부부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2. 작은 감사가 큰 변화를 만든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감사의 표현이 줄어듭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내 덕분에 편했어. 이 짧은 말들이 배우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배우자에게 감사의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겁니다. 3.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부부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주말에 함께 산책하기, 잠들기 전에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누기. 이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서로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4. 부부관계는 노력으로 유지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부부관계는 노력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위해 작은 실천을 해나갈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할 건가요? 이제 당신이 할 차례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화법 중 하나라도 직접 실천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작은 감사의 표현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의 말을 한 번 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부부관계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실천해 볼 대화법은 무엇인가요? 혹시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방송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서로의 이야기가 얽히며 더 깊고 넓은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만나요.